뉴스 큐레이터 시선 첫 순서는 취재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와 기자의 생각을 들어보는 취재 기자의 솔까말인데요. 보도국 김철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뉴스 준비하셨나요? 예, 대전의 한 고속버스 업체가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운전기사에게 운행을 시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 먼저 보시겠습니다. 동료들과 숙소 생활을 하며 시외버스를 모는 운전기사 A씨. 지난 19일 버스를 몰던 중 기침과 열 등 코로나 의심 증상이 느껴지자 회사에 이 같은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운행 후 터미널에서 실시한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A씨는 다음 운행을 바꾸기 위해 회사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교대할 사람이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당장이 그 교대하면 안 되는 거지. 저기 내일 올라오면 내가 사람 올려보낼게 여기서. 내일 아침에.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하는데요. 결국 A씨는 승객들을 태우고 한 차례 운행을 더 한 뒤에서야 보건소에 갈 수 있었고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아 일주일간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함께 숙소 생활을 하던 동료뿐 아니라 자신의 버스를 뒤이어몬 기사까지 추가로 확진된 상황에서 A씨는 회사의 안일한 대처가 화날 따름입니다. 회사 측은 코로나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해당 기사를 교체하는 게 매뉴얼이라고 밝혔지만 취재진이 A씨의 사례를 되묻자 교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매뉴얼을 지키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네,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 이 방역에 잘 대처해야 할 이런 대중교통회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참 개탄스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매뉴얼상에 교체를 해야 되는데 버스 기사를 사람이 없어서 교체를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매뉴얼을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예, 취재를 하면서도 황당하기도 또 화가 났던 부분도 바로 네. 그 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측에 버스 기사가 뭐 예를 들어서 신속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어떻게 하냐라고 물었을 때 뭐 우리는 철저하게 업무에서 배제시킨다. 뭐 만약 교체할 사람이 없으면은 해당 노선을 임시 중단하기도 한다라고까지 말을 했었었는데요. 그러면서 그게 매뉴얼이고 상식이지 않느냐 하면서 제게 되묻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회사 측에 확진된 상태로 운행을 시킨 사실을 따져 물으니 당시 상황에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제 답변을 했는데 앞서 당당하게 답했었던 모습과 더욱더 비교되면서 취재를 하면서도 무척 황당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 뭐 오미크론이 급속도로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예, 저희가 그런 부분도 좀 살펴봤었는데요. 복지부가 뭐 자가진단 키트에서 양성이 나왔을 경우 이제 뭐 바로 보건소나 병원에 가라고 이렇게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상태는 또 아닙니다. 이게 확진된 사람에게 일을 시키는 경우와 다르게 이분은 아직 확진된 상태는 또 아니었기 때문에 뭐 엄격하게 뭐 법 적용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확진 기사가 몰았던 버스를 뒤이어몬 버스 기사가 확진이 됐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버스 내 감염도 이제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만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역학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어떤 승객이 이제 여기 버스에 타가지고 확진이 됐다 이런 사실을 밝히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기로도 이 회사가 대전 충남에 꽤 많은 지역을 다니는 그 규모가 큰 회사를 알고 있는데 이렇게 큰 회사에서 이 정도라면은 좀 뭐 작은 회사라든지 다른 회사들은 더 허술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보도가 나가고 나서요. 몇몇 기사분들께서 더 말씀을 해주신 게 있는데요. 일부 버스 기사분들께서 확진된 사실을 숨기고 이 일을 나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게 만근이라고 하는데 한 달에 뭐 며칠 이상을 운행해야 급여가 좀 정상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게 코로나로 확진돼서 격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 일을 채울 수가 없어서 이게 만근을 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그 월급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해요. 그래서 생계 문제 때문에 이제 뭐 확진이 돼도 감기약을 먹으면서 이제 감염된 사실을 숨기고 운행에 나선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확진되고 뭐 숨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부러 또 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도 예. 있겠다 생각도 드네요. 그런데 이 버스 회사에서 보도 이후에 별도로 뭐 입장 표명이라든지 또 뭐 조치가 있었습니까? 뭐 일단 회사 측은 몰랐었다라는 입장이고 그렇게 결정한 현장에 배차를 담당했었던 직원에게 뭐 징계를 내리겠다고는 했었는데 네. 이게 과연 현장 직원의 독단적인 결정이었을지 또 회사는 책임은 없는 건지는 한 번 더 따져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그 대중교통 회사들이 참 어려움이 컸죠. 그 누구보다도 시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은 서민의 발이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앞으로도 또 책임감을 가지고 잘 또 운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볼까요? 예, 코로나에 확진돼 재택치료를 받던 임신부에게 갑작스럽게 진통이 찾아왔습니다. 병원까지 갈 시간이 없는 긴박한 상황에서 구급대원들이 나섰습니다. 관련 뉴스 먼저 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만삭의 임신부가 구급차 안에서 무사히 출산에 성공했습니다. 그제 오후 8시 40분쯤 천안시 서북구의 임신 39주차 우즈베키스탄 출신 31살 A씨는 진통을 느끼고 119에 신고했지만 이송할 병원을 찾던 중 출산이 임박하자 구급대의 유도에 따라 구급차 안에서 여자아이를 무사히 낳았습니다. A씨는 최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상태였으며 소방 관계자는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한 상태로 천안의 한 산부인과로 이송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 가장 궁금한 게 이제 코로나 확진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여성분이. 이 확진 때문에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이 구급차 안에서 출산한 겁니까? 네,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아무 병원에나 갈 수는 없었던 건 사실이지만 이제 뭐 병원을 아예 찾지 못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천안에 위치한 병원을 찾긴 했었는데요. 네. 다만 워낙 상황이 긴박하다 보니까 이제 구급차에서 출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 출동했었던 그 구급대원들의 말을 빌리면은 이미 진통이 점점 더 강해졌고 그다음에 아이의 머리가 조금씩 네. 나오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급차에서 이제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병원으로 향하던 구급차도 이제 방향을 돌려가지고 좀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인근 소방 안전센터로 옮겨서 이제 안전하게 진행됐습니다. 네. 이 임신부께서 이제 코로나에 확진된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아이도 사실 좀 걱정이 되는데 아이의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뭐 코로나 확진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네. 몸 상태는 다행히 건강하다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각종 검사들을 또 받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서도 모든 수치들이 다 좋았다고 해요. 뭐 구급대원들은 이제 뭐 건강 상태를 뭐 점수로 이렇게 표현하면은 뭐 10점 만점에 10점이었다. 굉장히 건강한 여자아이가 태어났다라고 답했습니다. 네. 이 외국인 임신부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뭐 한국에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결혼 이주 여성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그죠? 네. 이제 뭐 자세한 내용은 더 듣지 못했지만은 그 남편분과 아내 두 분 모두 다 우즈베키스탄 출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쪽 천안 쪽에서 살면서 일을 하고 계셨었는데 기본적인 소통은 되지만은 아무래도 복잡한 내용은 또 이야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하고 네. 또 여기 코로나까지 확진된 상태에서 뭐 예정일보다 일찍 이렇게 진통이 찾아오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좀 싶기도 한데 그래도 남편분께서 되게 침착하게 신고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소방대원이 안전하게 이제 출산까지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 뭐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사실 이럴 때는 고향에 그렇죠. 참 가고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래도. 근데 잘 조치가 돼서 참 다행이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119 시스템이 참 잘 돼 있고 또 선진화돼 있고 또 뭐 자랑할 만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네. 또 신고를 받는 상황에서 바로 이제 분만이 임박했음을 직감을 했고 그 접수를 받는 상황에서도요. 그리고 구급대에게 그 상황을 전달한 다음에 또 구급대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신속하게 판단을 해서 응급 분만까지 성공한 거잖아요. 네. 이제 모든 기관에 있었던 분들이 이제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이뤄낸 결과인데 대원분들께서는 종종 이제 구급차 내에서 이제 응급 분만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네. 이번에도 특별한 일이 아닌 당연한 일을 했다. 뭐 그렇게 이제 덤덤하게 소회를 밝히셨는데 사실 뭐 산모가 코로나 확진자이기 때문에 감염의 우려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구급대원들이 그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분만을 이끌어낸 구급대원들을 칭찬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번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등록된 외국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결혼 이주 여성인 경우에는 괜찮지만 지금 한국에는 그 불법 체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이런 응급 상황을 처할 경우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럴 때도 119 시스템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 119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이렇게 신고가 가능하고 이분들이 옮겨질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이분들이 뭐 병원에 가셔가지고 인적사항 같은 걸 기록을 하게 될 경우 또 이제 불법 네. 체류자임이 드러나기 때문에 좀 꺼려하시는 그런 문화가 있긴 합니다만은 119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뭐 그런 거 가리지 않고 이제 출동을 하기 때문에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 중에 특히 불법 체류 외국인들도 119를 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취재 기자의 솔직한 말 들어볼까요?
직원이 코로나임에도 일을 시켰던 회사와 환자가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일을 했던 구급대원들, 상반된 모습이 더욱더 비교되는 것 같습니다. 네, 김철진 기자 수고했습니다.